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소설이나 영화 속 인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?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아니, 정말 그렇지 않나요? 있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막 울고 웃고,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대체 왜 우리는 가짜 인물에게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그럴싸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습니다. 바로 불완전 명제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름은 좀 어렵죠.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. 이 이론은 허구, 그러니까 이야기 속 문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하거든요. 과연 뭘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허구 속 문장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의미는 있는데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죠. 여기 나온 것처럼 등장인물이나 장소 같은,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부분에 빈 공간이 있다는 이론입니다. 마치 조각 몇 개가 빠진 퍼즐 그림 같달까요? 바로 이 빈 공간이라는 개념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론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 있으니까요.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전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서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. 정말 익숙하죠? 겉으로 보기엔 그냥 완벽한 하나의 문장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 불완전 명제 이론이라는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요, 이 문장 안에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와,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. 보세요. 마을, 형제, 살았다, 이런 개념들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뇌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뼈대를 만드는 거죠. 그런데 놀부와 흥부는 어때요? 실존 인물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이 이름들을 일종의 빈칸, 우리가 마음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같은 자리로 보는 거예요. 아까 말한 퍼즐에 비어있는 조각자리인 셈이죠.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장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단지 불완전하다는 거죠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불완전함이 우리 상상력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를 이야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진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불완전 명제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한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이 이론이 허구에 대한 아주 오래된 세 가지 미스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마 들으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. 첫째, 우리가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. 둘째, 어떻게 허구에 대해서도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왜 언어의 별종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,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. 자,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, 감정 반응의 비밀. 이거 정말 궁금했잖아요.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놀부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. 대신 형제가 있었고 마을에 살았다는 이 의미의 뼈대, 이 구조에 먼저 집중합니다.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상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형제인데 한 명은 착하고 한 명은 못됐구나,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우리 감정을 끌어내는 강력한 방화쇠, 촉발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정말 흥미롭죠? 자, 이제 두 번째 장점인데요. 이건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있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건 틀린 내용인데?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누가 흥부가 놀부를 괴롭혔다라고 하면 아니야! 놀부가 흥부를 괴롭혔지! 라고 바로 잡잖아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? 이 이론이 여기에 대한 아주 똑똑한 답을 줍니다.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. 만약 누군가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쳐요. 우리는 이게 왜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? 이론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는 놀부라는 이름표를 들고 현실 세계에서 그 이름에 딱 맞는 실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. 있나요? 없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. 즉, 이야기 속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죠. 어때요?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명쾌해지지 않나요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이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언어 세계의 별종이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
허구의 문장도 결국 의미의 뼈대를 가지고 있고 현실과 소통하는 불완전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언어 활동의 일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야기는 언어라는 큰 그림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부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까요? 이 불완전 명제 이론이라는 게 대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을 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짚어볼게요. 첫째, 허구의 문장에는 빈 공간이 있지만 분명히 실제 의미가 있다는 것. 둘째, 바로 이 빈 공간이 우리 감정의 스위치를 켜고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. 셋째,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허구에 대해서도 참과 거짓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야기라는 건 언어의 특별 활동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 중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자,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했던 소설이나 영화,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이야기 속에는 과연 어떤 빈 공간들이 숨어 있었을까요? 그리고 그 빈 공간들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채워 나갔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